네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송원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네 번째로 발표한 마칠 논문, 네 번째로 발표한 논문은 머신러닝 모델 to predict the cause of death using the stacking ensemble method for observational data입니다. 자미아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PLP 패키지를 활용해서 그리고 트랜스페런시한 개발 과정을 가져가고 그리고 적용 가능한 그 사망 예측 모델을 만든 후 그리고 각 국가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피저빌리티까지 테스트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탈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주요 목표로 사용되고 있는 그 주제입니다. 질병의 중증도와 메디컬 인터벤션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목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많은 연구에서는 올커즈 모탈리티 비해서 커즈 스페시픽 모탈리티가 더 선호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디컬 인터벤션의 트루 이펙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커즈보다는 좀 더 커즈 스페시픽 모탈리티가 더 선호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클리니컬 트라이얼하고 옵저베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커즈 스페시픽 모탈리티가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좀 더 좋은 옵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커즈 스페시픽 모탈리티 같은 경우는 DGF와 등과 방향성을 판별하기 위한 좋은 인디케이터로 사용되기 때문에 커즈 스페시픽 모탈리티가 더 유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옵저베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커스 오브 데스 데이터가 사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모탈리티 데이터 자체가 접근하기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사망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여러 데이터 소스를 묶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사망 사유를 추출하기 위한 룰 베이스 알고리즘 개발한다거나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모탈리티에 대한 중요함 때문에 그런 모탈리티 스테이터스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도 머신러닝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프리딕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원내 사망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이렇게 만약 성능이 많이 나오더라도 재생산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제한 때문에 클리니컬 사이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가 아직까지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트랜스페런시하고 어플리커빌리티가 확보된 사망 원인 예측 머신러닝 모델은 아직까지 개발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테크닉을 사용해서 환자의 사망 원인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 임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망 원인이 없는 데이터에 대한 현재 이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에 대해 피저빌리티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오몹 CDM을 베이스로 해서 개발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개발 프레임워크로는 그 ODC에서 제공한 PLP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디벨롭먼트와 밸리데이션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PLP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모델 개발과 검증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대신에 현재 그 연구 시점의 PLP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아웃컴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클래스 아웃컴을 예측하기 위해서 앙상블 메서드를 추가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프레딕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디벨롭먼트는 한국의 청구 데이터로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으로 아주대병원에 있는 EHR 데이터베이스로 밸리데이션 마지막으로 임퓨테이션 프로세스는 그 사망 원인이 기록되지 않는 미국의 세 개의 청구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소스입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두 개의 데이터 소스가 디벨롭먼트하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때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국민건강보안공단 데이터베이스고요. 2014년도까지 100만 명의 환자의 팔로업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OMOPDM으로 변환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2017년까지 300만 명의 데이터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망 원인이 포함되어 있고 OMOPDM으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있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의 세 개 청구 데이터입니다. 업텀, DoD, MDCR, MDCD를 앞서 보였다시피 데이터 임퓨테이션용으로 사용이 되었었고 세 개 모두 다 그 사망 원인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지금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유학 테이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타입이랑 페이션트 그리고 타겟 포퓰레이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타겟 포퓰레이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겟 포퓰레이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의료기관이 1년 이상의 환자를 먼저 1차적으로 타겟 포퓰레이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헬스 프로바이더로 마지막 방문한 날을 인덱스 데이트로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부터 1년 미만의 옵저베이션을 가진 환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센서링에 의한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완전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기록 1년 이내로 인덱스 데이터가 들어온 환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겟 퍼퓰레이션을 정의를 했었고요. 아웃컴 같은 경우는 10개를 정의했습니다. 뭐 그냥 모탈리티 사망 여부와 그리고 8개의 주요 질환 그리고 이거 나머지 이외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아덜 디지즈로 해서 묶어놨습니다. 아웃컴 같은 경우는 아웃컴의 포퓰레이션 추출할 때는 스노우메디시티가 사용이 됐었고요. 타이밍 리스크 같은 경우는 30일부터 360일까지의 타이밍 리스크가 됐고 60일을 프라이머리 타이밍 리스크로 해서 퍼포먼스를 비교할 때 사용했습니다. 모델에 사용된 프리딕터는 다음과 같이 페이션트, 데모그래픽스, 컨디션, 드러그, 디바이스, 디지 카운트 등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이 되어 있었고요. 다만 컨디션이 없는 경우는 해당 컨디션이 없다고 그러니까 질환이 걸리지 않았다는 걸로 고려를 하고 데모그래픽스를 제외한 모든 피처 같은 경우는 anytime prior, long term prior, short term prior 같은 것 적용해서 환자 의료 기록 내에 템포리티를 얻기 위해 이렇게 그 세 개 전부 다 정했다고 했습니다. 추후에 그 뒷장에 보시면은 그 이거 템포럴 피처를 적용한 것과 안 적용한 것에 대한 그 성능 차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포터스에 대한 그 릴레이티비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베타 코이피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이나 인포메이션 게인을 활용해서 베리어블에 대한 임포터스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모델 디벨로먼트입니다. 본 모델 같은 경우는 스태킹 앙상블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스태킹 앙상블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 베이스 러너로 이렇게 각각의 그 케이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된 베이스 러너에서 나온 프로바빌리티를 이용해서 그것을 트레이너블 피처로 활용한 메타 러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그 이런 스태킹 앙상블 메소드가 인디비듀얼 클래시파이어에 비해서 높은 로버스티스를 보이고 있다고 여러 논문이 나왔었고요. 본 연구 같은 경우는 투레벨 스태킹 앙상블 메소드가 적용이 되었고요. 투레벨 같은 경우는 베이스 러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싱글 메타 러너로 아까 뭐 비슷한데 네. 질문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싱글 메타 러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베이스 러너 같은 경우는 러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이너리 확률로 계산해서 메타 러너가 학습을 하고요. 만약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망한다고 예측을 하고 만약 9개 디지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아덜 디지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의 분류는 75대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 vs 올로 했고, 했는 틸 어프로치로 측정했습니다. 어큐러시아 F1, 그리고 민 AUPRC, 그 다음에 AUROC 이렇게 분석했고요. 메타 러너 자체도 어떤 알고리즘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GBM, 그리고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트 이렇게 세 개를 해서 다시 따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어썸 데이터베이스를 했고요. 그리고 커스트 오브 데이터에 대한 임피테이션은 미국의 세계 임피테이션 청구 데이터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결과입니다. 그 추출된 타겟 퍼퓰레이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고요. 총 110만 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1년 이상의 메디컬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타겟 퍼퓰레이션 조건 부합하는 건 17만 명 정도 됩니다. 타임 앤 리스크 같은 경우는 3만 명부터 4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 프라이머리 아웃컴 기준으로 해서 60일 기준으로 말리그너트 네오플라스틱 디지즈하고 세레브로 바스큘러 디지즈 그리고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가 주된 사망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2년이 가장 많은 사망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지 그룹 같은 경우는 70세 그룹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남성 37%, 여성 26%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모델 퍼포먼스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파이널 모델로 그 메타 러너 XG 부스트라고 타임 앤 리스크가 60인 모델을 해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QLC 0.9402, F1 0.91, AUPRC 0.99, 그리고 RC 0.95로 정말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 메타 러너별 그리고 타임 앤 리스크별 퍼포먼스를 보셔도 60일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어, 러너별로도 막 다른 거 보더라도 다들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킹 앙상블하고 인디비듀얼 멀티클래시파이어를 비교해봐도 스태킹 앙상블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러너 같은 경우는 2만 개 정도의 프리터가 사용됐었는데요. 그 가장 릴레이티브 임포턴스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그 커스티브 디지즈, 그러니까 각 그 베이스 러너의 주요 질환에 연관된 진단들과 에이지, 그리고 말리건트 네오플라스틱 디지즈가 가장 높은 임포턴스가 나왔습니다.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코비리어트를 적용한 것과 안 적용한 것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걸 봐서 해당 사망과 관련된 그 코비리어트로 학습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러너에서 서바이벌과 말리그넌트 웨어플라스틱 디지즈가 네, 디지즈 베이스 런에 나오는 프로바빌리티가 가장 높은 릴레이티브 임포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템포럴 피처를 사용했을 때 안 사용했을 때 그 성능 차이인데요. 템포럴 피처가 훨씬 더 적용했을 때가 훨씬 더 높은 피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 대한 결과인데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어, 다이어비디하고 하이퍼텐시브 디지즈가로 인한 사망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하더라도 ACC 0.93, F1 0.33, 6, 그 다음에 PRC 0.66, ROC 0.86으로 F1을 제외하고는 정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치고는 정말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서브데스 임퓨테이션입니다. 미국 세계 청구 데이터에 대해서 62인의 사망을 예측을 했었고요. 일단 임퓨테이션한 결과 그 대부분이 말리건트 네오플라스틱 디지즈 그리고 크로닉 로워드 스포츠트 이런 식으로 사망했다는 임퓨테이션 된 걸 확인했었고, 대신에 놀라운 건 베이스 러너의 예측한 그 성능을 봐서는 AURC 0.988 그리고 GB의 0.988로 정말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연도별 연령별 사망 추세에 대한 참고 자료고요. 네,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옵저베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개발 사망 원인을 예측하려 한 시도의 최초 연구고요. 스태킹 앙상블 메소드를 적용해서 사망과 사망 원인을 예측하는 머신러닝을 구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수행했고 목적과 국가가 다른 데이터베이스 셋에 대해서 임퓨테이션도 수행했습니다. 개발된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F1이 스코어가 조금 낮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옴옵 CDN과 PLP 프레임워크로 생성된 모델이 트랜스포터빌리티 그리고 적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플리케이션입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사실 높은 확장성과 개발 과정의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본 모델 같은 경우는 베이스 러너를 쉽게 확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서 다양한 연구에 추가적으로 적용한다거나 향후 연구에 어플리커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OMOP-CDN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때문에 트랜스포터블 모델 데벨롭먼트를 가능케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모델 같은 경우는 포터빌리티하고 리프러서빌리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코비레트 임포턴스 확인해서 사망과 사망 사유를 어떻게 예측하는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 보셨듯이 에이지, 커스티브 디지즈, 릴레이티브 피처, 말리건스 네오플라스틱 디지즈가 주요 코비레트로 측정이 됐었고요. 템포러리티는 기저 질환과 사망 원인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 덕분에 아까 전 템포럴 피치를 적용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델 전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했었고 이런 모델에 대한 해석도 인상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AUROC가 어썸 데이터베이스의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보시면은 F1 스코어가 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스레시홀드 설정에 대한 문제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두 개 디벨로먼트 했을 때하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했을 때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한 파퓰레이션 캐릭터스틱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만약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수행했을 때 그 스레시홀드를 정확히 수행했으면 아마 F1 스코어도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퓨테이션 같은 경우는 모탈리티 프리딕션은 AURC가 0.98로 정말 높았습니다. 임퓨테이션 했을 때 말리건스 네오플라스틱 디지즈, 크로닉 로워 레스피레이터리 디지즈, 그다음 다이아비디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 미국 내 사망 같은 경우는 하트 디지즈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불일치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과 미국의 그 하트 디지즈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센시티비티 스터디를 통해서 수정된 하트 디지즈 데피니션을 적용했을 때 실제 미국 통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본 연구 모델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및 그리고 다른 국가의 데이터베이스에 모델을 적용할 수 있고 임퓨티드된 리절트가 신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본 연구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커즈 오브 데스 데이터의 품질에 의존한다는 제한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망 원인에 대한 접근적인 제한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과 임피테이션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별로 퍼퓰레이션 캐릭터스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결, 사망 원인 통계가 실제 통계량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일반화를 상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국가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CDM과 확장 가능한 어너스틱 메소드를 사용해서 사망 원인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었고요. 연구에서는 트랜스페런트 데벨롭먼트 프로세스를 정했고 이렇게 개발 과정을 도입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옵저베이션 데이터셋에서는 사망 원인 데이터가 부족하긴 하나 본 연구의 모델은 높은 판별력으로 해당 정보를 임피테이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